나오시나요 혹시? 사장님들 거? 지금은 나오시나요? 아직도 오프라인. 지금 스트리밍 이제 켰거든요. 됩니다. 그죠? 자, 우리 오늘 4월 둘째 주 저희가 2주 만에 그죠? 2주 만에 또 오프라인으로 정근배 사장 강의를 듣게 됨에 너무너무 감사한 또 시간인 것 같습니다. 2주 동안 저희가 우리 정근배 사장 강의를 실시간으로 그죠? 오프라인 이 공간에서 듣지 못해서 좀 아쉬웠었죠? 제가 마스크를 벗었어야 되는데 마스크를 쓰고서 좀 얘기하고 있네요. 우선 정근배 사장님 시간이 되는 관계로요. 우리 정근배 사장님 오늘은 허리 통증에 관련된 강의를 집중적으로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또 허리 통증으로 그죠? 살이 많이 찌셔가지고 그죠? 확진자보다 확진자가 더 많다고 해서 네, 허리에 충격을 또 많이 그죠?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래서 오늘은 또 허리 통증에 관련된 강의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근배 사장님 자 2주 동안 못 뵌 만큼 자 3배 이상의 박수로 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근배.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다들? 네. 비즈니스 잘 하고 계시죠? 네. 저도 요즘에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 일을 요즘에는. 근데 제가 오늘 주제를 선택한 건 허리 통증인데 요즘 아마 집에서 다들 계시다 보니까 여기저기 아프고 좀 쑤시고 그러지 않으신가요? 그죠? 네. 근데 우리 현대 사회에서 그 통증이 어디가 제일 많냐 그러면 대부분 이제 목, 그 다음에 허리 여기를 제일 많이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저희가 목 디스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허리 통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허리 통증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전에 복습 조금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허리 통증의 원인과 결과고요. 우리가 통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통증. 우리가 페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통증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통증이 나타나는 이유. 아프니까. 아프죠. 그죠? 그러면 통증이 나타나는 곳은 어딜까요? 말씀을 드렸었는데 통증이 나타나는 곳 네 군데. 첫 번째 근육, 인대, 예, 피부, 근육인대, 그 다음에 근육, 세 번째 인대, 뼈마디. 네 번째 근막입니다. 뼈마디는 없어요. 뼈는 안 아파요. 뼈는 아프지 않다고 네. 했습니다. 통증 감각이 없기 때문에. 제가 통증이 어디서 나타나냐? 그러면 통증을 느끼는 감각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신경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센서리, 감지하는 거, 그 다음에 모토, 뭐냐면 움직이게 하는 거. 그래서 통증을 감지하는 곳, 그러니까 통증의 세포가 있는 곳은 어디냐면 피부와 근육, 인대, 근막에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통증이 있다고 하면 피부가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장님은 다치셨잖아. 그렇죠? 근데 다친 게 어딜까요? 아마 피부부터 안에 있는 근육까지 다쳤겠죠. 왜냐면 겉에도 이제 찢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통증이 피부에서 나타나셨고 그 위치에 있는 그 피부 안에 있는 근육도 손상이 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치료는 어떻게 했나요? 치료는 겉에를 찢어진 것을 꼬매주고 소독하고 끝났단 말이에요. 그럼 근육이 분명히 안에 상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근육에 대한 치료를 하셨나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근육에 대한 치료를 하지 않았는데 그냥 겉에 있는 상처만 꼬매고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치료는 누가 했어요? 의사. 본인이 했죠. 의사가 한 게 아니라 본인이 한 거죠. 의사는 어떻게 해준 거예요? 원래 상태로 그냥 만들어 준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사용하지 말래. 왜? 사용하게 되면 안에서 염증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의사가 해준 건 뭐냐면 겉에 있는 데를 꼬매주고
소독을 시키고 상처가 덧나지 않게 만들어주고 치료는 본인이 하게 내버려 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일정한 시간 동안 아마 시간이 필요할 거야. 한 2주 정도. 이게 이제 상처가 회복되는 과정인데, 자, 그러니까 만약에 그곳에 다쳤다면 그곳을 치료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피부가 다쳤으면 소독하고 다시 원래 상태로 꾸며주고, 뭐 상처는 남겠지만 근육이 찢어졌으면 그냥 찢어진 대로 나그려둬도 안에서 근육이 어느 정도는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대가 만약에 다쳤다면 뭐 인대의 어떤 회복을 하는 어떤 치료 과정을 주겠죠. 근막이 다쳤다면 만약에 근막에 대한 치료 과정을 또 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네 가지가 되게 중요한데, 이 네 가지가 중요하고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자, 1차 통증이라고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날 거예요. 그쵸? 1차 통증. 자, 그 다음에 2차 통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1차와 2차를 구별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사장님이 분명히 나는 손을 다쳤는데 아마 나중에 손 말고 다른 곳이 아플 수도 있어요. 어깨가 아플 수도 있고 팔꿈치가 아플 수도 있고.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생기는 어떠한 통증이 또 생길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다친 곳을 뭐라 그래요? 1차 통증이라는 거고,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통증을 우리가 2차 통증이라 그래요. 그래서 1차 통증은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2차 통증은 증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도 환자분이 오시면 물어보는 게 뭐냐면, 어디가 아프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 환자가 어디가 아프다 대답을 하시겠죠. 그쵸? 자, 그러면 그걸 통해서 저는 어떻게 해요? 원인을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 사장님이 손이 찢어졌어요. 거기는 직접 다쳤으니까 상관이 없어. 그런데 만약에 사장님이 그렇게 다치지 않았는데 어떤 분이 손바닥이 아프다, 나는 손바닥을 다친 적이 없는데 손바닥이 아프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그쵸? 그럴 때는 거기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는 아픈 게 손바닥이지만 원인이 거기가 아니고 다른 곳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것을 우리가 이것처럼 다쳤다, 그래서 거기를 고치면 된다라고 직접적인 통증이라고 고치면 되겠지만, 만약에 그 통증이 진짜 원인이 아니라면 사실은 거긴 치료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허리 통증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리 통증도 분명히 원인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1차 통증이 있겠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생기는 결과가 있어요. 이 증상이 나타나는 곳이 있다 이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구별을 해줘야 우리가 어디 때문에 허리가 아프다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허리가 아픈 이유가 몇 가지일 것 같으세요? 원인이. 허리가 아픈 원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허리 통증이 생기는 이유는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허리 통증이 있다 그러면 그냥 단순히 허리가 아프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허리는 뭐냐면 증상이 나타나신 거예요. 결과가 나타나신 거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원인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디스크다, 협착이다, 이 두 가지로 허리 통증을 정의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시는 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디스크다, 협착이다는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시고, 그 원인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는 게 허리 통증을 예방하는 방법도 되고요, 치료하는 방법도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1차 통증과 2차 통증은 되게 중요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얘기할 건 뭐냐면 요 두 가지를 얘기할 겁니다. 근육과 인대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통증의 99%를 담당해요. 근육과 인대가. 그렇기 때문에 이 피부와 근막은 접어두시고 근육과 인대가 어떤 상관관계로 통증이 만들어지는지만 정확하게 아신다면 우리가 일반적인 허리 통증은 이래서 생기는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근육이 아픈 이유는 많이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렇죠? 지겹죠 이제? 아닌가? 자, 근육이 아픈 이유는 근육에 이렇게 무언가가 생긴다 그랬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가 근육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근육이 뭉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육이 뭉치면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근육이 뭉쳤을 때 생기는 증상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근육은 수축과 이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육은 어떤 식이냐면 이렇게 수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완을 해요.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할 때 만들어내는 게 뭐냐면 에너지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ATP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근육을 수축할 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영양소. 수축할 때 필요한 건 칼슘. 이완할 때 필요한 거는 마그네슘 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육이 이렇게 수축해 있다. 여기처럼 수축해 있다. 그러면 이 안에는 자, 칼슘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근육에 칼슘이 붙어 있고 이완이 되면 인이 붙고 다시 원래 상태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평평한 모양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 않고 이런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경우로 우리가 근육통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근육통이 발생했어요. 자, 1차적으로 근육통이 발생을 했어요. 자, 그러면 근육통이 발생을 했으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근육이 뭉쳐있다 그랬거든. 그러면 얘가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뭉쳐져 있는 근육은 에너지를 어떻게 돼요?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의 힘이 약해지는 겁니다. 아마 우리 사장님이 이렇게 팔을 안 쓰시다가 한 2주 후에 아마 팔을 쓰려고 하면 힘이 되게 안 들어가실 거예요. 근육도 빠지시고. 왜요? 한동안 내가 근육의 수축 이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여기만 쏙 날씬해질 수도 있어. 좋겠다. 좋겠다. 자, 그런데 다시 정상으로 가겠죠? 자,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가 아프세요? 라고 물어보는 질문도 있고 어떤 질문도 있냐면 어디가 혹시 약해지는 곳이 있으세요? 라고 하는 질문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내가 이렇게 걷는데 여기 힘이 안 들어가시고 이렇게 걸으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 말은 뭐예요? 이쪽에 힘이 안 들어가시는 거잖아. 그러면 거기에 이상해졌다가 아니라 뭐예요? 아, 어디인가가 내가 걸을 때 힘을 줄 때 힘을 만들어내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약해졌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시는 거고 또 두 번째는 이렇게 수축이 되어 있는 걸 억지로 늘리려고 하면 어떡해요? 안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에요? 어떤 동작을 할 때 당기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목을 따진다면 목을 이렇게 하는데 당기거나 아니면 허리를 숙이려고 하는데 여기서 하고 아프거나 그렇죠? 내가 이쪽으로 하려면 이쪽에서 하고 당기거나 이런 느낌이 들죠? 어떤 근육은 이 근육을 늘리려고 할 때 당김이 발생하는 것도 근육통의 일종이시고 자, 세 번째는 이렇게 아픈 곳, 뭉쳐져 있는 곳을 누르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픕니다. 그러니까 근육은 눌렀을 때 아픕니다. 이 세 가지의 증상이 나타나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약해지고 두 번째는 땡기고 세 번째면 누르면 아프다. 요게 근육통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걸 치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왜 생기느냐? 이게 왜 생기느냐? 기억하시죠? 첫 번째 뭐예요? 근육의 반복적인 사용. 그러니까 직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직업.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고 계시느냐. 잠깐만요. 우리가 많이 쓰는 근육이 뭉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수분 부족. 수분이 부족해도 뭐예요? 근육의 수축 이완성이 떨어지면서 근육이 잘 뭉치게 되고요. 자, 세 번째는 또 뭐예요? 영양 부족. 칼슘과 마그네슘과 인의 부족. 그 다음에 우리가 항산화라고 들어보셨죠? 항산화. 항산화가 뭐예요? 산화가 되는 것을 막아주는 거예요. 산화라는 거는 우리가 숨을 쉬시죠. 숨을 쉬시게 되면 무조건 우리 몸에는 뭐가 생겨요? 유해산소라는 게 생겨요. 근데 그 유해산소가 어디에 쌓이냐면 세포. 그리고 세포는 어디에 많이 있어요? 세포는 어디? 근육. 그렇기 때문에 유해산소가 많이 생기면 세포에 손상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게 어디 쌓인다? 근육에 쌓인다. 그래서 그게 뭘로 바뀐다? 통증으로 바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어떤 거예요? 순환이 안 돼. 혈액순환. 그리고 다섯 번째는 신경의 자극을 인해서 생기는 통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세환자를 한번 봤는데 이분이 직업이 간호사셨거든요. 근데 간호사이신데 다리가 많이 아프시대요. 다리도 아프시고 무릎도 아프시고 그 다음에 엄지발가락도 아프시고 그리고 다리에 힘을 줄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한테. 그랬더니 제가 그래서 혹시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근데 그 얘기는 안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부분을 딱 눌렀는데 되게 아파하시는 거예요. 여기 부분.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여쭤봤습니다. 26살 여자분이신데 여기를 딱 눌렀는데 되게 아프시대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첫 번째 했던 질문이 뭐냐면 혹시 생리 하는데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안 괜찮대요. 생리 불순 때문에 지금 호르몬제를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26살 여자분이.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제가 여기서 지금 허리 통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지만 그거랑 연관돼서 뭐예요? 그것 때문에 생기는 뭐예요? 뭐가 있다? 아까 얘기했던 증상이라는 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꼭 바깥에 있는 증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증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바깥에 있는 것이 어떻게 장기에 연결이 되느냐를 알고 계시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요. 제가 좀 전에 뭐랬어요? 신경 자극으로 인한 통증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신경 자극이라는 거는 신경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이 근육이 뭉치다 보니까 이 근육 사이로 뭐가 지나가냐면 신경이 지나간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쪽에 있는 여기에 있는 신경은 어디랑 연결되냐면 여기에 있는 장기하고 연결돼서 그 안쪽에 있는 장기. 그럼 여자들 같은 경우는 어디예요? 난소가 있고 그 다음에 나팔관이 있고 자궁이 연결이 되어 있는 신경이 여기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있는 겉에 있는 근육이 뭉치다 보니까 이 사이로 지나가는 신경을 누를까요?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일로 지나가고 다시 오는 이 과정에서 신경이 간섭을 받을까 안 받을까요? 당연히 받겠죠. 그런데 그 간섭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자궁의 기능이 저하가 됐어. 그래갖고 생리에 불순이 생겼단 말이야. 근데 병원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호르몬제를 주는 거예요. 왜? 생리가 불순하니까 인위적으로 약을 어떻게 해요? 자꾸 여성 호르몬을 나오게 해서 생리를 시키는 거예요. 유발을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원인이 해결이 됐나요? 아니요.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죠. 왜냐하면 신경이 누른 상태에서 생긴 문제점인데 이거를 해결하지 않고 뭐 했어요? 이 원인은 그냥 내버려두고 증상만 계속 시키는 거죠. 그랬더니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뭐냐? 이 거기는 계속 심해질 거고 약은 계속 더 센 걸 먹게 되겠죠. 그러면 나중에 이 약을 안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여자분은 생리를 하지 못하게 돼요. 나중에. 그렇게 되는 과정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졌을 때 이게 아까 얘기했던 신경에 연관된 통증을 얘기하는 겁니다. 통증이라는 건 꼭 아프다 뿐만이 아니라 연결되는 장기가 어떻게 돼요? 기능의 저하를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에 의한 통증이라는 건 물론 저린 통증도 있겠지만 장기랑 연결됐을 때는 어떤 느낌도 든다? 기능이 저하가 된다. 이것도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도 원인이 뭐예요? 그것도 사실은 근육통이신 거예요. 왜냐면 이쪽을 눌렀을 때는 아프지 않으셨어. 이쪽을 눌렀을 때 아프지 않았는데 이쪽을 눌렀을 때 아팠거든요. 근데 그분이 증상은 엉덩이 쪽에 나타나셨어요. 왜냐면 다리가 이렇게 저렸으니까 이것도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근데 이쪽은 여기가 아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왜 그럴까는 조금 이따가 궁금하시죠? 좀 이따 이렇게 조금 이따가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뭐 일반적으로 제가 많이 얘기했던 거니까 아까 우리 스폰서님 얘기한 것처럼 이거에서 근육과 인대가 있었겠죠. 근육과 그 다음에 2번은 인대고 세 번째가 이제 뼈마디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순서를 얘기하는 거죠. 뭐예요? 근육은 힘을 첫 번째 받는 곳 100% 힘을 받는 곳인데 내가 근육이 뭉쳤어. 어딘가가 뭉쳤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근육의 수축이완이 안 되면서 힘이 약해지시잖아. 그러면 그 근육이 뭉쳐있는 상태에서 힘이 약해졌어요. 근데 나는 평상시하고 똑같이 일을 하신다는 거야. 내가 아침 9시에 출근하셔서 저녁 6시에 퇴근할 때까지 내가 8시간씩 꼬박꼬박 일을 했어요. 근데 그전에는 그렇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내가 그 일을 5년, 10년 하다 보니까 어딘가가 근육이 뭉치고 약해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전에는 100%였던 근육이 한 5, 60%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쵸? 힘이 약해졌으니까. 자, 근데 내가 일은 똑같이 해요. 그럼 그 자극이 어디로 가요? 그 다음 단계인 인대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음 단계로. 그럼 5, 60%만 한 후에 어디로 넘어가요? 여기로 넘어가겠죠. 자, 그런데 이때는 우리는 표현을 뭐라고 그러냐면 무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요즘에 일을 무리했더니 라고 얘기를 하시죠. 아니면 어떤 분은 뭐야? 나 옛날하고 일을 똑같이 했었는데 자꾸 아침엔 괜찮은데 한 2, 3시만 되면 허리가 너무 아파서 일을 못하겠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자, 그 말은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근력이 100%가 아니란 얘기인 거고 5, 60% 떨어져서 그 통증이 어디로 왔다? 이 인대로 왔다. 그러니까 통증은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염증도 여기서 생겨요. 자, 그러면 이 말이 무슨 얘기냐? 근육은 통증을 느낄까요? 못 느껴요? 못 느껴요. 언제까지? 눌러보고 땡겨보고 할 때까지는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냥 뭐에 힘을 빼버리는 거니까. 통증을 어디서 느낀다? 여기서 느끼는 거야. 근데 우리 사장님하고 조금 다른 경우죠. 왜냐면 사장님은 직접적으로 거기가 다쳤으니까 거기서 염증 반응이 나타나시는 거고, 이 이외에 어떤가요? 순서적으로 얘기할 때는 첫 번째는 무조건 100% 근육에서 쓰시고, 그 다음 단계인 어디로 넘어온다? 인대로 넘어오시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일을 계속 해야 돼. 왜? 돈 벌어야지.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 그렇잖아요? 일을 하고 참고 하시잖아. 아파도 참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통증이 어디로 가냐면 이 뼈마디로 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뼈마디에서 뭐가 생기냐면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어디서 염증이 생겼다? 관절에서 염증이 생겼다. 그래서 뭐라 부르냐? 관절염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1번, 2번, 3번 순서로 넘어갔잖아,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넘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많이 들었죠? 자, 퇴행성이라고 부릅니다. 퇴행한다. 뭐가요? 근육이 약해지고 인대가 다치고 뼈마디로 와서 염증이 생겼다. 그래서 우리는 관절염을 무조건 뭐라 부르냐면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많이 써서 생겼다. 어디에? 관절 안에 있는 인대에 염증이 생겼다. 그러니까 나중에 최종 단계는 어떻게 돼요? 이 뼈마디가 너무 아프시고 여기가 막 붓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돼요? 어떤 분들은 손가락이 휘는 거예요. 보셨어요? 그런 분들? 손가락 마디가 막 휘어나가시는 이런 관절염이 생기시게 되겠죠. 마디마디가 너무 아파하시는 분들 많잖아. 그쵸? 이제 손가락 마디가 너무 아파서 이걸 구부리지도 못해라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 말은 뭐냐면 근데 처음부터 생길까요? 처음부터 생기지 않아요. 처음에는 근육과 인대와 이런 과정으로 생긴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기서 어딜 치료하는 게 맞을까요? 근육을 하는 게 맞겠죠. 그럼 여기는 그냥 내버려 둘까요? 아니요. 아니요. 근데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 하셔야 되는데 원인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어디다? 근육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혹시 빠른가요? 안 빠르나요? 너무 느리게 하는 것 같아서 오늘 조금 빨리 합니다. 시간이 너무 길게 가서 오늘은 빨리빨리 한번 제가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갖고 계신 이 프린트 여기 보시면 네 번째 그림을 보시면 사람 모양이 있잖아요. 그쵸? 제가 오늘 주제가 뭐였냐면 허리 통증이잖아요. 그쵸? 그럼 허리 통증인데 지금 이렇게 뒷모습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이아몬드가 있고 그 다음에 엉덩이가 있고요. 이렇게 엉덩이처럼 보이나요? 짝꿍들이죠? 그리고요. 다리가 있고 이렇게. 섹시한데? 운동을 많이 하신 분. 여자야 남자예요? 남자입니다. 스쿼트를 많이 하셨네요. 남자분이에요, 남자분.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모양이 있고 여기 가운데가 뭐냐면 척추예요. 그리고 이렇게 있겠죠? 팔이 이렇게. 슈퍼맨 같아. 어깨도 짱이에요. 어깨도 짱이에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가 어떤 색깔이에요? 하얗게 되어 있죠. 하얗게. 여기를 우리가 인대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빨간색은 근육이시고 자, 하얀색은 인대입니다. 자, 통증은 어디서 나타난다? 인대에서 나타난다. 근육은 원인이라고. 그랬죠? 근육은 원인, 그 다음에 인대는 증상, 결과. 그러니까 통증은 어디서 나타난다? 인대에서 나타난다. 통증 어디서 나타난다? 여기서 인대에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가 아프다라고 하겠어요? 당연히 허리가 아프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제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렇게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이 인대랑 연결되어 있는 뭘 봐야 된다? 근육을 봐야 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기 지금 여기 부분이 만약에 내가 왼쪽 허리가 아프다. 예를 들어서 내가 통증이 여기서 나타나신다. 그래. 어떤 분들이 왼쪽 엉덩이 골반 위가 너무 아파요 라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럼 여기가 아프다. 그럼 여기랑 연결되어 있는 근육들이 무엇일까를 한번 찾아보는 거야. 자, 이쪽하고 연결되어 있는 건 당연히 위에서는 어디 있어요? 이렇게 근육이 붙어 있으니까 여기가 어떤 근육이에요? 여기는 광배근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광배근은 어디예요? 이 옆구리 쪽을 얘기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랑 연결되어 있는 뭐가 또 있어요? 여기에는 엉덩이 근육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랑 연결되는 어디 있어요? 옆구리 근육이 있겠죠.
이게 옆구리가 맞나? 2옆인가? 2옆이겠죠? 한글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되고 요즘. 옆구리 근육이요. 자 그러면 뒤쪽에서는 어떤 거예요? 광배 근육과 옆구리 근육과 엉덩이 근육이 어디 붙어 있다? 여기에 있는 인대와 상관이 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눌러보지 않는 이상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가 아프다? 여기는 허리가 아프다는 느낌이 당연히 들겠죠. 그러면 여기랑 연관성이 있는 근육들을 찾아보면 돼요. 이게 1차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디가 아프다? 엉덩이가 분명히 아팠을 거예요. 근데 내가 못 느꼈겠죠?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심해지니까 통증이 일로 생겼겠고, 그렇죠? 당연하게. 그러면 여기랑 붙어 있는 게 또 어디 있어요? 여기 척추에 있는 근육이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안쪽에. 그럼 당연히 나중에는 어디에 자극이 간다? 척추에 있는 뼈에 자극이 가겠죠. 그쵸? 그래서 척추 안에는 디스크에 자극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게 뼈마디니까. 순서가 뭐였어요? 1번은 근육, 여기. 2번은 인대, 세 번째는 여기. 그럼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면 안 해보니까 디스크가 이상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 말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디스크가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그게 자극이 뭐 때문에 생긴다? 거기랑 연결되는 인대와 근육 때문에 생긴다라고 확장을 생각해서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하실 때.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뒷모습이 보였죠. 자 그러면 앞모습도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뒷모습만 보면 좀 그렇잖아. 그렇죠? 앞모습 한번 보여드릴까? 앞모습. 그림을 내가 원래 옛날 그림 좀 그렸는데. 자 그림 좀 그렸는데 요즘은 잘 안. 이렇게. 근데 얘가 지금 옷을 안 입고 있네. 이렇게. 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는 배꼽입니다. 자 배꼽인데 아까 뒤쪽에 있는 통증을 얘기했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는 이제 오른쪽이고 여기 왼쪽이에요. 그럼 통증이 이쪽 뒤쪽에서 나타났잖아.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참고적으로 아셔야 돼. 뭐냐면 얘를 한번 벗겨볼 겁니다. 배를 한번 벗겨볼 거예요 제가. 자 이렇게 보면 자 횡격막이 있습니다. 안에 횡격막. 그쵸? 그럼 저쪽 안쪽에는 뭐가 있을까요? 당연하게 척추가 있겠죠. 그렇죠? 여기는 꼬리뼈가 있겠고 이렇게 골반이 이렇게 있겠죠. 요게 척추예요. 이렇게 꼬리뼈가 있겠고 척추가 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그러면 이렇게 척추가 있는데 이 척추에 붙어있는 근육들이 있을 거예요. 뭐라고 부르냐 우리가 기립근이라고 불러요. 뒤에 있는 척추의 라인에 있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기립근이라고 부릅니다. 얘는 어디서부터요? 목부터 허리까지 연결되어 있는 기립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그 기립근이 있고 또 이렇게 해서 어디 붙어 있냐면 갈비뼈에 붙어 있는 근육들이 있어요. 갈비뼈. 뒤에서는 자 근데 앞에서 여기 있는 근육을 얘를 다 벗겨보고 안에 있는 장기를 다 빼보면 이렇게 뒤에 척추가 보이겠죠. 그쵸? 이 척추에서 이 기립근 안쪽부터 해갖고 근육이 내려가서 어디로 가냐면 여기에 여기가 뭐냐면 좌골이라고 들어보세요. 골반. 여기. 우리 지니에 있는 여기 이렇게. 안 보여요. 보시면 신이 안 보여요. 진이 안 보여? 지금 진이가 있어요. 그러면 어디냐면 여기 척추 이렇게 있죠. 얘를 다 벗겨보면 이렇게 척추들이 있잖아요. 그쵸? 여기에 척추 안쪽부터 해서 근육이 이렇게 내려서 어디로 오냐면 이렇게 따라서 여기에 붙었다고. 얘가 이렇게 붙었어. 그러면 언제 쓸까요? 걸을 때 쓰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을 하겠죠. 자, 그럼 여기 있는 근육이 뭉치면 이 척추를 앞으로 당길까 안 당길까? 당연히 당기겠죠. 왜냐면 대각선으로 이렇게 붙었으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대각선으로 있다는 겁니다. 저 뒤에서부터 어떻게? 대각선으로 붙었겠죠. 그럼 얘가 당기면 허리가 어떻게 돼요? 점점점 앞으로 숙여지는 거야. 그럼 어디가 눌립니까? 앞에 있는 디스크가 눌리겠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잘 모르시니까 좀 큰 애로 데려볼게. 자, 여기 보시는 여기가 디스크인데 아까 골반은 여기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척추에서 붙어서 어디에 붙었다? 여기로. 그럼 자세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숙여지겠죠. 뭐가 눌려요? 디스크가 눌려요. 디스크가 찌그러지겠지. 또 만약에 이쪽은 당기고 이쪽은 안 당긴다. 그럼 이쪽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생기면 얘가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겠죠. 아니면 이렇게 당기니까 이렇게 돌아가겠네. 잡아당기니까. 그리고 앞으로 숙여지니까 어떻게 돼요? 눌리겠죠. 뭐 어디가 눌려요? 이쪽에는 디스크가 눌린다는 거지. 원리를 잘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사진을 찍었더니 디스크가 눌려요. 그럼 디스크가 눌리는 건 오케이. 그러면 그게 왜 눌리고 있냐? 누가 누르고 있느냐를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디스크입니다. 나는 디스크 있대요 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디스크가 왜 눌리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디스크가 왜 눌리고 있는지. 그러면 앞쪽에서는 요 근육이 가장 큰 원인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얘를 뭐라 그러냐면 요쪽에 안쪽에 있는 장기와 요추 사이에 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장요근 이렇게 부릅니다. 장요근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허리를 아까 뒤에서 맞추고 있는 애가 누구였어요? 광배근과 엉덩이 근육과 뭐였어요? 기립근이었어. 뒤쪽에서. 그렇잖아요. 광배근과 기립근과 엉덩이 근육이 뭐예요? 뒤에서 나를 잡아주는 근육. 앞에서 잡아주는 근육은 뭐예요? 장요근. 그러니까 앞에 있는 장요근과 뒤에 있는 기립근이 나를 어떻게 잡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똑바로 잡아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앞에 있는 근육이 힘이 만약에 없다. 힘이 없다는 뜻은 뭐예요? 뭉쳤다. 약해졌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왜? 힘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데 내가 이렇게 딱 세서 버틸 수 있을 텐데. 힘이 없다는 얘기는 뭡니까? 얘가 뭉쳐서 떨어지는 거지. 이렇게. 그럼 약해졌잖아. 그러면 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통증이 어디서 나타나? 어디 아파요? 앞에 아프세요? 목이요. 이렇게 하고 다니잖아. 그럼 이 통증이 어디서 나타나요? 뒤에서 나타나요. 왜? 여기가 계속 타이트해지니까. 왜냐면 땡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아닌가요? 일어나서 한번 해보실래요? 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당연히 여기에 힘이 더 들어갈 거 아니에요. 왜? 계속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뒤로 이렇게 가면 여기가 당기는 거예요. 근데 자세가 이런 분들 별로 없잖아. 대부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러고 쓰고 있잖아. 어떻게 하라고 있을 때? 일하고 있을 때 사무실에서 앉아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은 어디가 줄어들어 힘이? 왜 안 그럴까요? 수축과 이완이 잘 안 되니까 근육이 자꾸 뭉쳐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힘이 약해지면서 버티질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허리 통증의 대다수의 원인은 그래서 무엇예요? 장요근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뒤가 아니에요. 장요근이라고. 허리 통증에. 그래서 우리가 허리 운동에 좋은 운동이 그래서 뭐예요? 아니고 플랭크입니다. 플랭크가 어떤 운동이에요? 복근과 등 근육을 같이 키워주는 운동이잖아요. 밸런스 운동. 뭐예요? 앞에 있는 복근과 뒤에 있는 기립근을 동시에 키워주는 이 운동이 허리에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거 많이 알아요? 여기다 생겨서 폼롤러 넣고 뒤로 제끼는 거 많이 하시죠. 뭐예요? 배근이 어떻게 해준다? 늘려준다. 수축되어 있는 거를 늘려주는 동작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허리 통증에 좋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게. 그러면 만약 그런 동작을 안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있는 장요근을 찾아서 뭐 한다? 풀어줘야죠. 근육이 뭉쳐서 약해졌다고 했으니까 이거를 다시 원래 상태로 돌려주려면 어떻게 돼요? 근육을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